오늘 2025년 10월 6일인데요. 지금 미국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기술주 중심의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아주 뜨거워요. 특히 AMD하고 테슬라, 이 두 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요. 또 하나 이제 미래 항공 모빌리티, 흔히 UAM이라고 하죠. 이 시대를 열 걸로 기대되는 기업이죠. 조비 에비에이션. 오늘 이 자료들을 좀 꼼꼼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AI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또 새롭게 떠오르는 도심항공교통, UAM 혹은 EVTOL이라고 부르는 이 시장에 좀 주목하면서요. 왜 이런 거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특정 기술 분야는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지, 그리고 조비 같은 미래 기술 기업의 성장 로드맵, 또 거기에는 어떤 기회와 위험이 같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볼까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써 엿새째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현지 시간 10월 6일 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1%나 올랐어요. 그래서 22,941.67,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0.36% 올라서 6,740.28로 마감했고요. 네, 그렇죠. 근데 반면에 다우 지수는 조금 달랐어요. 버라이즌 같은 통신주가 한 5% 넘게 뚝 떨어지면서 결국 0.14% 내린 46,694.97을 기록했죠. 버라이즌 영향이 컸군요. 네.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 같은 다른 대형 기술주들은 또 한 2% 이상 오르면서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조세 속에서도 유독 기술주만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띄는 거죠. 네. 바로 그게 지금 시장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정치 이슈, 셧다운이라는 이런 변수가 분명히 있는데도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걸 넘어선다는 거죠. 그 너머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장기적인 걸 본다. 그렇죠. 기술 기업들의 장기 성장 잠재력, 특히 AI나 미래 모빌리티 같은 이런 혁신 기술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정치적인 어떤 소음들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단기 변동성보다는 아예 산업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게임 체인저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MD였군요. 진짜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23.66% 폭등이라니. 종가가 203.63달러. 네, 엄청났죠. 이게 결정적인 게 오픈 AI와의 전략적 제휴 발표 때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뭔가 균열을 낼 만한 굉장히 강력한 뉴스였죠. 그렇죠. 임팩트가 컸습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AMD가 오픈 AI의 차세대 AI 반도체 공급사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 핵심 파트너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오픈 AI는 AMD의 인스팅트 GPU를 써서 무려 6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밝혔어요. 6기가와트요. 네. 1차로 1기가와트 규모 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하니까 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네, 맞아요. 그 6기가와트라는 규모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쓰는 전력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양입니다. 와, 이걸 뭘 보여주냐면요. 오픈 AI를 비롯해서 이런 초거대 AI 모델 개발사들이 필요로 하는 연산 능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단순 칩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단순히 칩 성능 경쟁을 넘어서 이 엄청난 연산력을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라든지 또 냉각 기술, 데이터 센터 부지 확보 문제 이런 완전히 새로운 과제들이 막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이거였어요. 오픈 AI가 AMD 주식을 이게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이던데요. 주당 0.01달러. 네, 사실상 무상이죠. 여기에 최대 1억 6천만 주? 지분으로 치면 약 10%까지 확보할 수 있는 워런트.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030년 10월까지 유효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행사할 수 있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이 계약이에요. 오픈 AI한테는 이게 엄청난 잠재적 이익일 텐데 그럼 AMD는 그냥 대규모 공급 계약 따낸 것 말고 또 어떤 전략적인 이점을 얻는 걸까요? 이 워런트까지 주면서.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 워런트 계약은요, 단순한 당근, 인센티브 그 이상이에요. 그런가요? 네, 오픈 AI의 미래 성공이랑
AMD의 주가 상승을 아주 강력하게 연결시키는 뭐랄까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이해관계 일치? 그렇죠. 오픈 AI 입장에서는 AMD 칩 성능이 좋아지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게 곧 자기들의 잠재적 이익 극대화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협력이나 성능 최적화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생기는 거고요. AMD 입장에서는 뭐 안정적인 초대형 고객 확보는 당연하고 오픈 AI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파트너를 통해서 자사 AI 칩 기술력과 경쟁력을 시장에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엔비디아에 맞서는 좋은 그림이네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그 아성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강력한 우군을 확보한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칩 공급 계약을 넘어선 양사의 이해관계를 아주 깊숙이 엮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AMD가 엔비디아의 그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예를 들면 쿠다 플랫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아성을 정말 넘을 수 있을까요? 개발자들은 보통 익숙한 도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칩 성능만으로 이 장벽을 극복하기가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쿠다 생태계는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해자, 그러니까 방어복 중 하나죠. 네. AMD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성능 개선과 더불어서 ROCm이라고 하는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생태계 확장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 ROCm이요? 네. 그리고 또 개방형 표준을 지지하면서 특정 기업에 종속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고객사들의 움직임에 발맞추려는 전략도 같이 구사하고 있고요. 이번에 오픈 AI랑 협력하는 건 AMD의 소프트웨어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또 실제 대규모 AI 모델에서 성능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전 테스트군요. 그렇죠. 단번에 큐다를 대체한다. 이건 어렵겠죠. 하지만 특정 워크로드나 아니면 새로운 AI 모델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협력은 그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인 셈이죠. 자, 그리고 AMD와 더불어서 시장의 이목을 확 집중시킨 또 다른 기업,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주가가 5.48% 상승해서 453.37달러로 마감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X, 예전 트위터죠. 이 X 계정에 올라온 10월 7일이라는 날짜랑 아주 짧은 티저 영상이었어요. 네, 봤습니다. 되게 짧더라고요. 네, 그냥 어두운 배경에 차량 불빛만 잠깐 보이는 정말 짧고 모호한 영상이었는데 시장은 그냥 즉각 반응했죠. 도대체 어떤 발표가 있을 거냐, 이걸 두고 추측이 정말 무성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저가형 신규 모델 출시 가능성. 요즘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과 맞물려서 가격 경쟁력을 높인 모델로 판매량을 다시 한번 확 끌어올리려는 그런 전략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아, 모델 2 같은 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름은 모르지만. 다른 하나는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 확장 발표 가능성입니다. 아, 로보택시? 네,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데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다른 주요 도시로 확대한다. 뭐 이런 내용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테슬라가 이미 여러 주에서 시험주행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라서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뭔가 불확실한 티저 하나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걸 보면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뭐 여전히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저가 모델이나 아니면 로보택시 확장을 발표한다면 테슬라한테는 이게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카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테슬라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기로요? 네, 전기차 시장 경쟁은 뭐 아시다시피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기존 모델들의 판매 성장세는 조금씩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가 모델 출시는 시장 점유율 확대하고 대중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로보택시 확장은 테슬라가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아, 플랫폼 기업. 네, 어느 쪽이든 테슬라의 미래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가기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결국 테슬라가 다음 단계로 뭘 보여줄 거냐, 여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셧다운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AMD의 AI 칩 경쟁력 강화 소식, 그리고 테슬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가능성, 이런 기술 혁신의 잠재력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시선은 미래를 바꿀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이끌어가는 기업들,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상에서의 혁신 경쟁이 아주 치열한 가운데 이제 시선을 하늘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동수단을 현실로 만들려는 경쟁 역시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 선두에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조비 역시 최근 주가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저희가 분석하는 오늘 10월 6일 기준으로 하루에만 7.17% 급등했고요. 최근 5거래일 동안에는 무려 26%나 치솟았습니다. 현재 주가가 19.57달러를 기록 중이에요. 네, 조비 에비에이션은 eVTOL, 그러니까 전기 동력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개발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EV 헬기와 비행기의 장점을 합친 거군요. 그렇죠. 조비는 현재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형식 인증 절차를 가장 앞서서 밟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캘리포니아 살리나스 에어쇼에서 S4라는 항공기에 완전 전환 비행 풀 트랜지션 플라이트 시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완전 전환 비행 성공은요, eVTOL 기술의 핵심적인 난제 중 하나를 극복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핵심 난제요? 네, 수직 이륙 모드, 그러니까 헬리콥터처럼 로터를 위로 향한 상태에서 수평 비행 모드, 비행기처럼 로터를 앞으로 향하게 바꾸는 거죠. 그리고 다시 착륙을 위해서 수직 모드로 돌아오는 이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게 이게 공기역학적으로나 비행 제어 시스템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네. 이 전환 구간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게 FAA 인증 획득의 거의 필수적인 관문이고요. 조비가 이걸 공개적인 에어쇼에서 성공적으로 시연했다는 건 기술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뜻이고, 또 FAA 인증 통과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아주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적인 난제를 넘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증명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소식이 샌디에고 지역 교통청, 샌닥라고 하죠. 여기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도시 인프라랑 연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조비가 샌닥, 그러니까 샌디에고 지역정부 협의체랑 손을 잡고요. 샌디에고 도심 안에 eVTOL 전용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구축 부지를 선정하고 실제 상업 운항을 위한 노선 설계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와, 부지 선정의 노선 설계까지요? 네, 이건 조비의 에어택시 서비스가 그냥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정말 2026년에서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제 도시교통 시스템에 통합될 아주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기술 개발과 동시에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그리고 운영 기반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기술 시연을 넘어서 이제 진짜 비즈니스로 나아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이런 기술적, 운영적 성과 덕분인지 FAA 인증 단계에서도 경쟁사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군요. 리포트에 보니까 현재 FAA 형식 인증이 5단계인데 그중 4단계와 5단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FAA 형식 인증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4단계는 이제 구성 요소나 시스템 수준의 테스트, 분석 결과를 제출하고 검토받는 단계고요. 5단계는 최종적으로 항공기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서 형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 거의 막바지네요. 그렇죠. 조비가 이 후반 단계들에 진입했다는 건 설계 대부분이 FAA의 검토를 통과했고 이제 최종 인증
인증을 위한 막바지 검증 과정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많은 경쟁사들이 아직 초기 설계 검토 단계나 부품 테스트 단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벌이고 있는 셈이죠. 네. 그래서 이른바 first mover,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주가 움직임도 이런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5일 동안 26%나 급등했고 거래량도 평소에 2.5배 수준으로 폭증했어요. 기술적 지표를 좀 보면요. 상대 강도 지수, RSI라고 하죠. 이게 75를 넘어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니냐, 이런 경고등이 쳐진 셈이죠. 네, 과열 신호죠. 근데 또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 MACD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양, 플러스의 신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신호랑 중장기 상승 추세 기대감이 같이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반된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건 현재 조비 주가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아주 높은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충돌. 네. RSI 과매수 신호는 분명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하지만 MACD가 여전히 긍정적이고 또 주요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점은 중장기적인 상승 동력은 아직 유효하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단기 조정이 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스토리를 믿고 보유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건 투자자 각자의 위험 감수 성향이나 투자 기간 설정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 심리 분석 결과나 전문가들 의견은 좀 어떤가요? 리포트에 따르면요, AI 기반으로 뉴스 감성을 분석해봤더니 긍정적인 뉴스가 6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정적인 뉴스는 8%에 불과했습니다. 와, 긍정이 압도적이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전환 비행 성공이나 SAND계 협력 같은 이런 호재들이 시장 심리를 아주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요 투자은행들 시각도 대체로 낙관적인 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비중 확대 의견에 목표 주가 26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 의견에 23.5달러를 제시했고요. 오, 높네요. 네, JP 모건은 조금 신중하게 중립 의견하고 18달러를 제시하긴 했지만 평균 목표 주가는 약 22.5달러 수준이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한 15%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대부분 조비의 기술적인 우위, 그리고 빠른 FAA 인증 진행 속도, 이런 점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리스크 요인도 당연히 짚어봐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FAA 최종 인증 일정이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입니다. 아, 지연 가능성. 네, 이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규제 당국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고 당연히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또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외에도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는 문제, 또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 그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대중의 수용성이나 소음 문제 같은 것들, 상용화 과정에서 넘어야 할 허들이 아직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비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함께 안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딱 5가지로 요약하고 있군요. 첫째, 완전 전환 비행 성공으로 기술적 신뢰도를 확보했다. 둘째, 샌다그 사례처럼 실제 교통 인프라와의 연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셋째, 미 국방부나 나사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넷째, 경쟁사들보다 FAA 인증 속도가 빠르다. 다섯째, 기술 완성도 및 신뢰성에서 우위에 있다. 네, 핵심 요약이죠. EVT올계 테슬라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다. 이런 건데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서 이제 상용화 그리고 수익화 사이클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들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셧다운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AI 반도체, 그러니까 AMD 오픈 AI 파트너십이죠.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 대표주자 테슬라,
또 eVTOL 분야의 조비 같은 이런 기술 혁신이 시장의 관심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둘째, 이게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서 각 기업들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기술적 성과, 예를 들면 조비의 전환 비행 성공 같은 거요. 또 전략적인 제휴, AMD 오픈 AI가 그랬죠.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 테슬라 티저처럼요.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액션들이 중요했죠. 네. 결국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노이즈보다는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구현할 기업의 잠재력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소음하고 장기적인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이 둘 사이의 뚜렷한 대비가 참 인상적이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대감이 구체적인 성과로 얼마나 확실하게 이어지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그렇죠. 현실화되는 과정? 네. 조비의 FAA 최종 인증 시점, 그리고 실제 서비스 개시 여부, 또 AMD 오픈 AI 협력이 실질적으로 매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시장 점유율 변화는 어떤지, 그리고 테슬라가 과연 무엇을 발표하고 그 파급력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적하면서 발표된 계획들이 현실화되는 그 이정표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연산 능력, AMD와 오픈 AI 사례에서 봤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 테슬라의 가능성과 조비의 현실화 노력에서 봤습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기술 흐름을 목격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흐름이 앞으로 한 5년, 아니 10년 안에 어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융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차세대 AI로 구동되는 완전 자율비행 에어택시가 일상화된다면 우리의 도시는, 우리의 이동 방식은, 심지어 우리가 사는 공간의 개념은 또 어떻게 변화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러한 기술의 융합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또 어떤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분석 여정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